안녕하세요. 물상결합과 지장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상결합이라는 것은 천간의 오행과 지지의 오행이 만나서 현실화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먼저 월주에 있는 경금과 신금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기토일간에게는 경금, 신금이 상관이 되겠습니다. 상관이라는 것은 원에서 하는 일, 진로, 말, 표현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천간에도 경금이 있고 지지에도 신금이 있어서 굉장히 식상에 대한 힘이 강합니다. 그럼 식상에 대한 힘이 강하다는 것은 진로 개척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이 진로 쪽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겠죠. 그 다음 개수, 기토일간에게 개수는 편재네요. 자, 이 편재는 남자에게는 여자도 되겠고 재물도 되겠고 일의 마무리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편재가 천간에는 있는데 지지에는 재성이 지금 드러난 글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천간의 것은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고 지지의 것은 현실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간에 있는 것은 마음만 있는 것이지 실제로 현실화된 것은 아니거든요. 이때 지지에 이제 운이 대운이나 세운에서 수운이 들어오면 현실화가 되어서 재물이 들어온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묘목, 기토일간에게 묘목은 편관이 되겠네요. 목극토함으로 극하는 글자이므로 편관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지에는 이렇게 목이 놓여 있는데 천간에는 목이 보여지지 않죠. 그래서 이번에는 천간에 목이 들어올 때, 즉 마음이 일어나야지 이 관을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관이라는 것은 일자리도 되고 직업, 규범성, 여자에게는 남자도 되겠네요. 이런 게 현실화로 나타나려면 천간에 목에 해당하는 글자가 들어와야지 되겠습니다. 그럼 목에 대한 글자는 갑이나 을이 되겠네요. 다음 오화입니다. 오화는 기토일간에게는 편인이 되겠네요. 인성입니다. 천간에 인성이 없죠. 이때는 역시 천간에 이 화의 기운이 들어오면 현실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천간의 화라는 것은 병이나 정 등을 말하는데요. 이 인성이라는 것은 학문, 문서, 명예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천간에 들어오면 마음이 생겨서 이 인성을 자기가 문서로 취한다든지 학문이나 자격증으로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물상결합이라는 것은 천간과 지지에 같이 있을 때 현실화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지장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장간이라는 것은 지지 속에 숨어 있는 하늘의 기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천간과 지지를 비교해 본다면 천간은 마음이고 지지는 현실이죠. 그럼 지장간은 이 지지 속에 숨겨놓은 어떤 사실, 잠재의식, 비밀, 남들이 잘 모르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숨겨놓은 거니까요. 이것을 지장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장간에 있는 것이 어떤 형이나 충에 의해서 천간으로 튀어 올라오면은 이제 그것이
현실화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자, 사주 8글자 속에서 이제 통근이니 투출이니 이런 말들을 쓰는데요. 통근한다는 것은 천간에 있는 글자가 지지에 자기의 뿌리가 있는 상태를 말하겠고요. 투출이라는 것은 지지 속에 들어있는 지장간이 천간으로 올라오는 상태를 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왔을 때 물상결합이 되어서 마음속의 생각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 한번 보자면 다음 기토일간의 사주입니다. 자, 해수가 기토일간에는 정제네요. 정제가 지지의 현실로 있는데 이제 마음만 일어나면 이것이 자기가 취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운의 천간에 해수의 임수로 떴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간 지지로 함께 투출하고 또 통근하고 이렇게 되겠네요. 현실화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이때 임수 정제가 재물도 될 수가 있겠고 뭐 여자도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현실화되어서 취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지장간에 있는 글자는 숨겨놓은 비밀이라고 했는데요. 잠재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형이나 충을 만나서 천간으로 투출되어 나올 때 현실화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지장간도 잘 살펴보고 위치를 따져서 항상 그 지지 속에는 어떤 글자들이 숨겨져 있는지를 알아둬야겠습니다. 그럼 이 지지 속에는 초기와 중기와 전기의 글자가 숨겨져 있다고 봅니다. 초기라는 것은 그 글자 이전 글자를 말합니다. 이전 글자의 기운입니다.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술해에서 자 앞의 글자는 해지요. 그럼 해의 글자가 자의 글자에 기운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는 지금 중기가 없습니다. 없고 전기는 본 글자입니다. 자의 본 글자는 엄수, 개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본기를 말하겠습니다. 중기는 아주 이것을 공부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데요. 삼합을 배우게 되면 삼합의 중간 글자가 중기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신해는 자, 사생지라고 했습니다. 사생지로서 기운이 활발하다고 했죠. 다양어로 이루어진 글자들입니다. 그래서 지장간 속에 있는 글자들도 다 양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활발한 글자, 많이 돌아다니는 글자, 역마의 글자로 인사신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축인 했는데 인의 앞에 글자는 축이죠. 축의 본기는 기토입니다. 기토인데 인사신해는 워낙 양의 기운이 강해서 음토를 쓰지 않고 무토를 씁니다. 양토를 쓰겠습니다. 무토. 그 다음 인은 인오술 삼합의 가운데 글자거든요. 인오술 삼합의 양에 해당하는 글자이므로 인오술 삼합이 되면 이 양병화의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병. 그 다음 인의 본 전기의 글자는 천간으로 올라오면 인은 갑이 됩니다. 갑. 무병갑이 지지인목 속에 들어있는 지장간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무턱대고 외우는 것은 힘들고요. 이치를 곰곰이 따져서 외우면 쉬워집니다. 그 다음 사도 역시 앞에 있는 글자는 진토죠. 진토는 무토, 본기가 무토니까 그대로 쓰고요. 사유축 삼합을 합니다. 사유축 삼합을 하면 경금의 성질로 드러나므로 경금, 중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사가 천간으로 투출하면 병화가 됩니다. 양화이므로 병화. 무경병을 사의 지장간의 글자라고 합니다. 자, 신 바로 앞에 글자는 미죠. 미토의 본기, 미토의 정기는 기토인데요. 여기서는 양으로 쓴다고 했으므로 기토로 쓰지 않고 무토로 씁니다. 무토. 그 다음 신자진 삼합을 해서 신자진 삼합을 하면 임수의 성격을 띠거든요. 그래서 중기는 임. 그 다음 이 신이 천간으로 올라가면 경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수 앞에 있는 술토는 무토, 양토입니다. 그 다음 해묘미 목의 양기운이거든요. 갑. 그 다음 해수의 본기, 정기는 임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사신해의 지장간을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 자묘 오유의 지장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사왕지라고 했습니다. 사왕지는 중기가 오는 있습니다만 중기가 없고 초기의 글자와 전기의 글자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 앞에는 해죠. 해는 임이 해당하고 자는 개에 해당합니다. 묘는 묘 앞에는 인이니까 갑이죠. 갑. 그 다음 묘 원래의 정간 글자는 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의 앞에 글자는 사이므로 병. 오의 본기는 정기는 정입니다. 그런데 오화는 화토동법이라 해서 기토, 오화와 기토를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중기에 기토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앞에 신금과 같으므로 초기의 글자는 경금, 유와 같은 정간의 글자 신금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다음 사고지에 해당하는 글자 보겠습니다. 축. 이제 이 축은요. 앞에 있는 글자 자, 개죠. 자가 개로 들어오고요. 사유축의 중간 글자입니다. 사유축의 중간 글자 신. 그 다음 축토의 정기는 기토가 되겠습니다. 다음 진토입니다. 앞에 글자는 묘목과 같으므로 을목. 가운데 글자는 신자진 삼합의 중간 글자 개수. 그 다음 진토의 정기 무토. 자, 미토요. 앞에 오화와 같은 정화. 해묘미의 가운데 글자 을목. 다음 미토와 같은 정기 기토가 되겠습니다. 술토. 앞에 글자 유금과 같은 신금. 그 다음 가운데 글자 인오술의 오에 해당하는 정화. 다음 술토는 무토, 양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장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주에서 지장간을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수는 해수 앞에는 술해이므로 술은 무토, 해묘미 해서 간목.
해수의 정간글자 임수. 다음 진토. 인묘진, 묘에 해당하는 글자 을목. 신자진의 자진의 자에 해당하는 개수. 진은 전기가 무토입니다. 묘목. 앞에 있는 인묘진의 인에 해당하는 갑. 묘에 해당하는 을. 오화는 사오미, 앞에 사에 해당하는 병화. 가운데 오화와 같은 글자 기토. 그 다음 오화의 정화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것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술토. 신유술, 순수가 그렇게 됩니다. 유에 해당하는 신금. 인오술 삼합의 가운데 글자 정화. 술토는 무토가 정간으로 올라오면 무토가 되겠고요. 다음 진토. 앞에는 인묘진의 묘에 해당하는 을목. 신자진에 해당하는 개수. 진토는 무토가 되겠습니다. 정간으로 올라오면. 다음 해수. 신유술해, 술에 해당하는 무토. 해묘미 해당하는 목기운 간목. 해수가 정간으로 올라오면 임수. 축토는 해자축, 자에 해당하는 개수. 사유축에 해당하는 신금. 축토는 기토입니다. 이상 물상결합과 지장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